안녕하세요, 루드비크입니다. 네, 오늘은 DC 내전압 시험기의 내부 구조와 동작 원리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이 내전압 시험기의 경우는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이고요. 제가 사용을 하다가 다른 기기를 좀 알아보고 있는데 한번 내부를 뜯어보고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다고 싶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동작이랑 요거를 언제 쓰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구성은 되게 심플합니다. 여기로는 이러한 커넥터를 연결해서 뽑을 수 있는 단자대가 있고요. 여기는 전원, 온오프 버튼,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큰 노브를 조정하면은 전압을 조정할 수 있는 노브이고요. 그리고 여기 시간이랑 리미트 전류값이 나오는데 이 시간 같은 경우는 내가 이 테스트 버튼을 눌렀을 때 이 기기가 동작을 하는 시간이 되고요. 말 그대로 여기로 출력이 나오고 있는 그 시간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 리밋 전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DC 내전압 시험기를 사용하는 목적이 여기 이 출력 커넥터를 이용해서 어떤 절연되어 있는 부품이 있는데 그 부품의 절연성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절연 저항 측정기랑 약간 비슷한 용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것보다도 어떤 내압, 당연히 절연되어 있어야 하는 두 개의 어떤 단자 간에 고압을 때렸을 때 얼만큼의 전류가 흐르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어떤 절연되어 있는 두 개의 단자에 높은 고전압을 인가하면은 전류가 흐르기 시작할 텐데 그 전류 값을 너무 낮게 설정하거나 높게 설정하면은 내가 원하는 테스트 결과랑 조금 상반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절연되지 않은 회로에 고전압을 때리면은 당연히 쇼트니까 엄청나게 큰 전류가 흐를 거예요. 이제 그러한 전류 값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설정을 마치고 나서 테스트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 요 두 단자로 고압이 출력되게 됩니다. 자, 여기 간단한 어떤 동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동작 자체가 사실 간단하기 때문에 내부 구조를 보시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 회로가 그거를 간단히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러한 전원 온오프 버튼은 자 보시면 이렇게 선을 따라가 보면요, 여기 요 선이에요. 이렇게 AC 선이 입력되고 그 AC 선을 온오프하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 접점을 이용해서 이 AC 220V를 온오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앞에 보이시면은 이 전압 조정기를 돌리면은 아까 이 고전압 출력이 조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요 동작은 자 여기를 따라가 보니까 이렇게 슬라이드 악스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내가 앞에서 이 출력 전압을 조절하기 위해서 노브를 변경하는 게 결국은 이 슬라이드 악스를 회전하는 게 되었고요. 자, 그러면은 이 슬라이드 악스 선은 어떻게 연결되냐? 자, 보시면은 요게 AC 입력 선인데요. 요 선을 잘 따라오니까 여기 옥스라고 기재된 요 PCB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또 한번 보니까 슬라이드 악스의 출력선은 여기로 연결이 되네요. 요게 어떠한 부품인지는 모르겠는데 요 선이 결국에는 이 트랜스로 연결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트랜스는 고압 출력을 위한 트랜스포머이고요. 즉 AC 220V가 들어오면은 그 220V를 슬라이드 악스로 입력을 할 건데 슬라이드 악스는 그러면은 내가 앞에서 이 노브를 회전을 하면은 0V에서 220V까지의 전압을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그 전압을 여기 이 트랜스포머에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그러면은 이쪽은 트랜스포머의 입력이고 여기는 트랜스포머의 출력이에요. 자, 트랜스포머의 출력이 고압이기 때문에 이렇게 테프론 선으로 작업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기 0V부터 220V까지의 AC 전압을 굉장히 높은 전압으로 승합을 할 거기 때문에 턴수가 많을 거고 따라서 전압이 높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프론 선으로 선을 뽑은 게 되겠죠. 자, 요 선이 여기 요 PCB 아래로 이어져 있는데 그걸 한번 같이 볼게요. 어떤 PCB인지. 자, 여기 고정하고 있는 서포터들을 제거를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서포터들을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가 이 서포트를 제거를 할 때 같이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이런 서포트들이 케이스를 통해서 접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건데요. 자, 보시면은 AC 선을 입력을 할 때 여기 초록 색깔이
케이스와 접지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여기 이 서포트랑 연결된 이 패턴이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접지랑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 FG라고 써져 있죠. 이 이유도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왜 접지랑 연결해서 사용하는지. PCB를 분리했습니다. 자, 여기 AC 입력되는 선을 우리 같이 보기로 했잖아요. 그 PCB를 한번 같이 보니까 어때요? 여기에 좀 돌려서, 자, 여기에 이 엄청난 캐패시터들이 있고 다이오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다이오드는 보니까 엄청 좀 크죠, 생각보다. 자, 요 다이오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1N407 다이오드인데 요거랑 크기를 비교를 해보면은 엄청나게 크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요 다이오드는 고압용 다이오드예요. 내압이 몇 킬로볼트, 이렇게 킬로볼트 다이오드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여기 보니까 테프론 선이 이어지는 게 여기 양쪽에 입력이 되네요. 결국 이 회로는 우리한테 익숙한 이 배합 회로입니다. 여기 AC 출력되는 회로를 요 회로를 이용해서 DC로 만들어주면서 동시에 뻥튀기를 할 수 있는 회로예요. 그래서 캐패시터도 보면은 내압이 상당히 높죠. 3kV. 이러한 캐패시터들을 직렬, 병렬로 조합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DC 전압이 출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 캐패시터가 이 AC를 DC로 만들어주면서 동시에 전류를 출력해줄 수 있는 어떠한 평활의 그 기능도 같이 이제 하게 됩니다. 이러한 앞은 제어 회로랑 디스플레이를 위한 회로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분석은 하지 않을 것이고요. 자, 보면은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 제가 빠졌던 내용이 있어요. 자, 여기 회로를 확대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에는 MOC3041이라는 칩이 있고, 여기를 보니까, 자, 여기는 여러분들 자세히 보실지 모르겠는데 BTA600B라는 트라이약이 있어요. 자, 결국에 뭐냐, 내가 여기서 이 앞에 테스트 버튼이 있었잖아요. 이 테스트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로 출력이 되기 시작했죠. 이 테스트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서 신호를 보내서 이 MOC3041을 작동을 시키고, 그게 이 트라이약을 작동을 시키면서 결국에는 이 트랜스포머로 슬라이드 악셀을 통한 전압이 입력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스위치라고 보실 수가 있죠. 이 스위치는 뭐 경우에 따라서 뭐 릴레이나 이런 것을 사용을 해도 가능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트라이약을 사용을 해가지고 온오프 제어를 해준 것이죠. 자, 뭐 이러한 내용들은 이 내전화 시험기의 구조와 관련된 내용인데 몇 가지 좀 더 소개를 해드리면 좋은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시. 자, 지금 여기로 출력이 되죠. 여기로는 빨간색 선을 연결할 거고, 여기서 검정색 선을 연결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요 선이에요. 자, 그런데 선이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결국 우리가 출력하는 거는 어쨌든 DC 몇 킬로볼트 단위 이렇게 높은 고전압인데, 자, 한쪽은 이렇게 선도 두껍고 케이블도 두꺼운 반면에, 자, 한쪽은 어때요? 한쪽은 굉장히 뭔가 빈약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죠? 어쨌든 둘 다 고전압인데 한쪽 케이블은 두껍고 한쪽 케이블은 얇다는 게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집니다. 자, 요거는 왜 그러냐면요. 자, 여기 이 검정색 선을 보니까 어때요? 검정색 선을 한번 따라가 봅니다. 여기. 자, 여기랑 연결이 되는데 여기는 마찬가지로 회로를 따라가 보면은 여기 저항을 통해서 접지랑 연결이 되게 되어 있죠. 그죠? 자, 뭐냐면은 여기 단자는 결국에 요 접지랑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각종 노트북이나 뭐 계측기 뭐 이러한 장비를 만들 때 그 회로의 그라운드를 요 접지랑 붙입니다. 그건 안전상의 목적인데 요 장비도 동일하게 고전압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회로의 한쪽을 접지랑 연결을 해놓고 사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접지랑 연결된 쪽은 절연이 필요가 없게 되고, 따라서 얇은 커넥터, 얇은 케이블로 출력을 해도 무방한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저항은 왜 썼냐? 여기 있는 저항은 이 전류를 측정하기 위함입니다. 전류가 흐르면은 이 저항에 전압이 걸릴 텐데 그 전압을 다시 읽어드리기 위함이죠. 일정 수치 이상으로 전류가 흐르면은, 그 일정 수치라고 하면은
내가 설정한 리밋 전류일 텐데 그 리밋 전류를 초과한 전류가 흐르면은 뭐 위험한 상황이니까 자동적으로 전원을 차단해 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내가 이 굉장히 높은 전압이잖아요. 그 높은 전압을 측정하는 것은 결국 사실 그 원리는 결국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빨간색이 출력되는 곳인데 여기 저항으로 분압 회로를 만든 다음에 그 전압을 제어 회로로 보내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저항이 50메가옴이죠. 굉장히 높은 전압이기 때문에 높은 값의 저항을 이용을 해가지고 낮춘 다음에 그거를 다시 제어 회로로 읽어드리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가 연결되는 것을 보면은 여기 이러한 OP앰프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OP앰프를 이용해서 내가 MCU로 읽어드릴 적당한 크기의 전압으로 뭐 증폭을 하거나 이렇게 변경을 해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내가 이 케이블을 이용해서 내전압 시험을 하다가 뭐 실수로 뭐 여기 출력 두 개를 쇼트 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할 거예요. 뭐 2kV, 3kV 되는 전압을 쇼트 시키면은 엄청나게 큰 전류가 순간적으로 흘 거예요. 자, 그거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친구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5W 2kohm의 10V 저항이 두 개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이 출력에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요거를 이용하면은 아무리 높은 전류가 흘러도 이 2K로 나눈 그 이상의 전류는 흐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장비가 고전압인데 아주 미세한 전류만 테스트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그 출력이 되는 라인에 직렬로 저항을 삽입을 해가지고 과전류를 방지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전압 시험기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소개를 드렸는데요. 제가 여기서 좀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회로들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회로예요. 근데 이러한 배전압 회로가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지 않으면 잘 모른단 말이죠. 단순히 약간 이론적인 회로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러한 절원저항계나 아니면 내저압 시험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배전압 회로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 트랜스포머를 이용을 해서 AC 전압을 DC로 만들면서 동시에 뻥튀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뒤에 연이어서 붙이면은 더 높은 전압으로 계속해서 승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어떤 장비의 구조, 계측기의 구조적인 측면이랑 보면은 회로의 그라운드가 접지랑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어떤 특정 이상 현상을 그 고장날 수 있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렬로 저항을 삽입을 하면은 전류를 제한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 AC 220V를 온오프하기 위한 용도로 트라이약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영상에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의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